자, 연속 관행물 보겠습니다. 연속 관행물은요, 일단 요거 주의사항인데요. 앞에 기록 매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거 종간 예정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행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기록 매체 자체가 우리 보통 이 매체 자체에 대한 특성을 보통 우리 유형으로 많이 정리했죠. 전자자료다, 뭐 마이크로 자료다, 뭐 이런 매체들 위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이. 근데 얘는 매체적 연속 관행물이라는 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연속 관행물은 어떤 간행의 형태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간행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매체 의존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하는 형태를 띈다면 이건 연속 관행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밑에는 좀 읽어보시고요. 점자 자료는 복제물이 아니라 점자 자료로 취급합니다 라는 말 정도만 좀 봐두세요. 그러니까 연속 관행물 형태를 띠고 있는 점자 자료, 복제는 그 연속 관행물을 점자로 복제한 거는 이건 점자 자료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기술 대상.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건 이게 잘 계속 나오죠.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같은 제목으로 쭉 나오는 애들, 이게 1년의 관행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팁에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 기술총칙 쪽에서 표제 변동이면 무조건 뭐 독립조록, 이 말이 있었죠. 표제 변동 독립조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자, 연속 관행물에서 이거 주의하실 때 나와요. 판 표시도 변경되면 독립조록합니다. 뒤에 이제 판에서 나올 텐데요. 그래서 본 표제, 판 표시가 변경되면 별도의 새로운 조록으로 작성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표제 변동 독립조록은 다 알고 있는데 연속 관행물을 우리가 연속 관행 무슨 판이 있어? 근데 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인쇄본으로 쭉 나가다가 또 전자판으로 또 하나가 또 나와요. 전자 버전이 하나 또 나와요. 그러면 이 전자 버전도 따로 레코드 작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판이 있고 전자 매체 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판도 독립조록을 해서 가야 되겠죠. 왜냐면 ISS, 나중에 이제 이 공개 강의 뒤쪽에 이제 ISSN도 제가 정리를 할 텐데, ISSN 같은 경우도 전자저널은 별도의 ISSN을 또 받아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ISBN도 마찬가지예요. 인쇄본 책이 있고 전자책이 있으면 인쇄본 책에 대한 ISBN, 전자책에 대한 ISBN을 각각 따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록이 따로 되어 있어야, 또 독립저록을 해놔야 ISBN은 서로 독립해 가지고 있게끔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판 표시 변경시까지도 알아두시고요. 요거 주의사항으로 하나 느낌표 찍어 놓겠습니다. 네, 합철 관행, 연속 관행물은 개개 연속 그램 대상으로 저록을 작성하거나 종합표제 아래 하나의 저록을 작성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사항별 정보원, 이거 앞에서 봤었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정 정보 2에서 얻은 거는 가까로 묶어 기술한다, 이런 말은 앞에서도 많이 기술총칙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니까. 표지나 표제면에 있을 때 제자란 발행인 난 등을 가지고 표제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형태를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판상도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패턴만, 어디서 뽑는구나에 대한 패턴만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속관행물이 매체의 간행 형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는 부분들도 보면은 그 매체에서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들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복제본의 정보원, 이게 그거예요. 복제본은 대본인 원래 연속 관행물이 아니라 기술 대상 자료 자체를 정보원으로 하여 기술한다. 네, 됐고요. 다만 일부의 서지상, 권오차, 연월차, 간행빈도, 이전 간행빈도 이런 것들은 원본의 연속 관행물에서 체계한다. 이게 복제본이니까 마이크로 자료로 생각해 보자고요. 마이크로 자료 복제본입니다. 연속 관행물 1권부터 1호부터 10호까지를 마이크로 자료로 복제를 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권오차, 연월차를 써야 돼요. 권오차, 연월차를 쓸 때 마이크로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복제되어 있는 연속 관행물의 권오차, 연월차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간행빈도를 쓰는 거고요. 그쵸? 네, 그래야지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뭐로 취급을 하는 거죠? 마이크로 자료로 담겨져 있는 연속 관행물이면 이걸 연속 관행물로 취급해야 돼요? 마이크로 자료로 취급해야 돼요? 마이크로 자료를 취급해야 됩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예제 하나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 자료로 연속 관행물을 복제했습니다. 마이크로 자료로 연속 관행물을 복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연속 관행물은 이 마이크로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연속 관행물, 이거는 뭐로 취급을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제가 기술총칙에서 얘기했지만 자료 자체를 본다 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뭐예요? 마이크로 자료죠. 그래서 얘는 마이크로 자료를 기술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연속 관행물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건오차, 연월차, 간행빈도, 이전 간행빈도, 이거는 마이크로 자료가 간행빈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원본에서 취득한다, 이 소리입니다. 마이크로 자료를 예제로 이해해 놓으시면 이 말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두법 적용, 요거는 그 뒤에 신텍스 예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가셔도 됩니다. 자, 표지와 책임표시상 볼까요? 연속 관행물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에서 특히 주간, 뭐 이런 거. 간행빈도를 나타낸 어가 표제의 활자와 같은 크기로. 표제의 활자와 크기가 같아요. 표제에 나타냈을 때는 간행빈도를 포함하여 본표지를 기술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있다 하더라도 뭐 간행빈도를 뭐 관제로 취급한다, 이렇게 무조건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간행빈도를 나타낸 어가 표제의 활자 크기가 다른 경우, 표제의 크기와 활자의 크기, 이게 이제 동급으로 취급했느냐 아니면 다르게 취급했느냐, 이런 이제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본표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간 기술 동향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있고 월간 조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왜 주간이란 말을 원가로 안 쓰고 월간이란 말을 원가로 썼지? 라는 고민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글자 크기가 똑같구나, 얘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주의사항이고요. 아직까지 뭐 기출지문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호마다 변경되는 회차 또는 연월차가 포함된 표제예요. 호마다 계속 뭔가 지금 바뀌어. 여기 있는 것처럼 방송 98, 방송 9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매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여기 되어 있죠. 방송 매번 바뀌면 매번 반영할 수가 없으니 하나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회차 또는 연월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포인트는 나머지죠. 나머지를 본표제로 합니다. 자, 그 다음 회차 또는 연차가 본표제 첫머리나 끝에 표시된 경우에는 생략부 없이 생략하고, 본표제 중간에 표시된 경우에 석점줄임표를 쓰고,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쓴다라는 거. 자, 넘어가고요. 회보나 월보, 논문집 등과 같이 개별화가 곤란한 표제인 경우, 그래도 그대로 본표제를 써주고요. 식별을 위해서 책임표시나 발행처명이 포함된 표제를 기타 표제로 사용합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두세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주의 깊게 봐주자. 그래서 역시요, 여기서 샘플로 논문집 이렇게 가고요. 자, 여기 24613 요거 있죠. 이거 아마 비도서 자료 처음부터 이거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 되게 많을 건데 꼭 기술총칙 보시고 하셔야 돼요. 기술총칙 보시고 이거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24613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마크태그 24613의 기타 표제 여러 형태의 표제 요걸 볼 때고요. 주기도 되고 검색도 되는 게 1이고요. 3이면 이거 뭐냐면 기타 표제예요. 글씨가 이상하게 되네요. 글씨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지울게요. 기타 표제가 되죠. 역시 글씨 이상하네요. 아무튼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네요. 본표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표제 아래 독립조록을 작성한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요, 연관조록 때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에요. 변경 전 조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제를, 변경 후 조록에 대해서는 변경 전 표제를 주기하고, 여기에는 해당 권오차, 연오차, ISS를 무기하여 기술한다. 표제가 두 번 이상 변경된 경우 해당 자료 직접 관계된 직전 표제, 직후 표제, 요거만 직전 표제, 직후 표제 변경사항을 주기하여 기술한다. 요걸로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마크의 연관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A, B, C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마크 우리 보셨다는 전제하로 연관조록으로 기술을 한번 해보면 245가 있고요. 245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46이 아니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해야 되니까 2, 4, 5에 B가 있어요. 요거 국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 주기사항에 A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A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무슨 태그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무슨 태그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요거죠. 자, 그러면 B가 A보다 뒤에 나왔죠. 그럼 후속조로 785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보다 A가 먼저 나왔죠. 그럼 A가 선행조로, 그죠? 그럼 780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드라이브 갑니다. 한 단계 더 가서 245에 이 다음에 또 C가 나왔어요. C가 나왔으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밑에 C에 대한 주기사항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후속조로, 그러니까 785가 여기 찍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C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 A도 있었고 B도 있었지만 바로 방금 전에 봤듯이 직전의 것만 쓰기로 했죠? 그럼 바로 앞에 여기 B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원가로로 치게 되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B가 C에 선행하는 거니까 78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그림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좀 심한 내용이에요. 3단 변신이죠? 세 번째 변화된 거니까 바로 앞과 바로 뒤에 것만 기술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B도 있었고 A도 있었으니까 780에 A까지 가야지 이렇게 가면 틀려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전 표제와 직후 표제의 변경사항을 주게 한다. 그 말이 방금 전에 드렸던 예제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 요것도 주의 깊게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본표제가 축약형으로 기재된 경우 축약형을 본표제로 체계하는데 축약형과 완전형이 함께 기재된 경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선택하려고 그래요. 축약형하고 완전형? 그러면 축약형을 찍어야 되나? 완전형을 찍어야 되나? 완전형이 좀 더 완전한 표제고 식별성이 있을 테니까 완전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틀려요. 뭐냐면 활자 크기나 기재 순서에 따라 더 분명하게 기재된 본표제를 본표제로 기술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 기술정책에서 논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먼저 띄는 걸 쓰는 거예요. 눈에 먼저 띄는 거. IPF가 눈에 먼저 띌까? 인터내셔널 푸드웨어 프레스가 먼저 쓸 것인가? 먼저 눈에 띌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먼저 띄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문자부터 표현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용자는 목록을 보고 자료에 접근하니까 자료에 IPF가 먼저 눈에 띌 거고요. 목록에서 IPF가 눈에 먼저 띌 거고요. 그 IPF라고 하는 두 문자를 가지고 자료에서 IPF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에서 눈에 먼저 띈 녀석들. 그게 활자 크기 기재 순서예요. 크기와 기재 순서가 그 눈에 띄는 순서로 보는 겁니다. 보통 큰 게 눈에 먼저 띄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라면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눈에 띄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보온편 제 목록에 되게 관심 많은 부분이 인지의 순서거든요. 인지 영역인데 이게 이제 정보 검색의 브라우징하고도 연결이 돼요. 브라우징 순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 봐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크기와 기재 순서는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는 순서에 따라 이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권차, 회차, 연차 표시. 이게 왜 연속 관행문인데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는 지금 표제와 책임 표시 사항에서 하는 겁니다. 연속 관행문에는 표제와 책임 표시 사항에서 권차, 회차, 연차 표시를 쓰지 않아요. 권차, 회차, 연차 표시는 오히려 자료 특성 사항에서 적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의사항 하나 나옵니다. 편자가 개인인 경우 책임 표시에서요. 원칙적으로 책임 표시에 기술하지 않고 줄기에 기술한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편자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일 때 보통 연속관행물에 책임 표시에 기술을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연속관행물을 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번하지도 않고 그쵸? 빈번하지 않고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사항의 기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우리 기술정책 때 한번 비슷한 규정을 다룬 적이 있어요. 내용에 한국어가 포함된 관행물이고요. 한국어로 기재된 책임 표시와 외국어로 기재된 책임 표시가 같이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경우 한국어로 기재된 책임 표시 기재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책임 표시는 필요한 경우 주기사항 기술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표제를 여기다 쓰잖아요. 이 자리에다 쓰잖아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임 표시 자리에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 쓰면 자,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없다고 치자고요. 황해 연구 이거 없이 옐로우씨 리서치 그 다음에 오션씨 앤드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이렇게 인하 유니버시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영어로 간략 검색 화면에 떴을 때 우리가 이거를 외국 자료, 내용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직관해요? 아니면, 야, 이건 뭐 다 영어야? 못 보겠네라고 생각해요. 못 보겠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가능물에서는요, 한국어로 책임 표시를 써주면, 이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겠다라는 거 우리는 판단하지는 않지만 직관해요. 클릭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영어로만 다 돼 있으면, 이건 뭐야, 이거. 이럴 수 있죠. 특히 영어로 이름이 돼 있으면, 이름에서도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뭐야, 이거 못 볼 수도 있겠다. 영어로 다 돼 있는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판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한 배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총칙 때도 일부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같은 케이스. 으뜸정보는 추격형으로 책임 표시가 기재되는 경우 정보원에 기재된 형식대로 기술하고 필요에 따라 완전형을 주기사항에 써주고요. 탱치는 으뜸정보는 추격형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발행처가 간행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 경우 이를 책임 표시 기술하고 역할하는 각각을 묶어 쓰고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작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저작자 주기사항에 기술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역할어가 으뜸정보에서 2회에서 확인된 경우 각가로를 묶어서 기술하고 편자에 의미하는 역할어는 간단히 편으로 기술한다. 이것도 역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우리 기술총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역할어에 대한 부분에서 역할어가 없으면 그냥 안 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좀 쓰는 편인 것으로 이제 뉘앙스가 좀 잡혀 있죠. 그렇죠? 간행물에 책임을 진 발행처가 간행물에 책임을 진 경우 발행처가 책임을 진 경우에요. 이럴 때 이제 역할어를 각가로를 묶어 쓴다던가 자료에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각가로 편 이런 걸 써준다라는 거. 원래는 우리 기술총칙에서 보면 뭐 구스타프 도레 같은 경우 안 쓰고 이런 예제가 있었잖아요. 참고하시고요. 판사항은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연속 간행물에 판이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간행 중 판표시가 변경된 연속 간행물은 새로운 레코드를 작성한다.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죠? 변경 전후의 판표시는 각각 주기사항에 기술합니다. 넘어가고요. 권어차, 연월차상. 자, 복제물의 경우는 대본인 연속 간행물의 권어차, 연월차를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본인 연속 간행물의 권어차, 연월차라는 얘기는 복제물의 원본이죠. 원본의. 대본이 바로 원본이죠. 원본의 권어차, 연월차입니다. 요거 아까 봤던 마이크로 자료의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로 자료 복제물일 때 권어차, 연월차는 어떤 것의 권어차, 연월차? 마이크로 자료의 권어차, 연월차가 아니라 원본의 권어차, 연월차. 이걸 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에서는 요건 예제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권어차, 연월차는 참간호에서 종간호까지를 범위랍니다. 그러니까 참간호부터 종간호까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계속 간행되고 있으면 당연히 참간호만 딱 쓰고 뒤에는 비워놔야 돼요. 이거 뒤에 예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술 방법. 요게 기본 신텍스예요. 기본 구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기본 구문이니까 이건 기본 암기입니다. 1권 1호에서 시작해서 11권 12호에서 끝난 내용인 거예요, 지금. 요 구두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앞에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요거에 대한 구두법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행 중일 때는 비워놓는다. 위에도 나왔었던 거죠? 간행 중일 때는 비워놓는다. 네 자리 빈칸으로 남겨놓는다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걸 우리는 항상 오픈 엔트리, 열린 기입, 미완성 기입 이렇게 불렀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참간호에 보시면 참간호에 권오차, 연월차가 없이 참간호라고만 되어 있을 때 이를 참간 권오차로 기술하고 참간호라는 어구조차 없을 경우에는 각가로로 써주고 네, 됐죠?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종간된 간행물의 권오차나 연월차 표시는 참간호 권오와 참간 연의를 기술한다면 종간호와 종간 연의를 부치표로 기술한다. 그게 이제 요거죠. 기본 신텍스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라고 하는 연속 간행물이요. 1호부터 142호까지 나오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아까 계속 나오고 있으면 여기를 비워놨었죠. 뒤를 비워놓고 붙임표만 살려놓고 비워놨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종간됐으니까 요런 구두법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권오차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그래야지 보편성 있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로마 숫자나 한자, 한글어가 쓰여있을 때는 상응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그 다음에
수를 의미하지 않는 문자로 된 권어 표시는 표시된 그대로. 요거 주의하세요. 수를 의미하지 않는 문자로 됐을 때. 수를 의미하지 않는 문자로 된 거. 왜냐면 수를 표시하는 것을 아라비아어로 바꾸면 이거는 계속 증가해 나가는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봄 이거를 1 하고 1, 2, 3, 4로 하게 되면은 식별성이 확 사라지죠. 그쵸? 에이프릴 이런 거 넣으면은 식별성이 확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쓰는 이런 방식인 거죠. 우리 앞에 기술총칙 등에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 책차를 나타낼 때 권차는 당연히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데 권차의 전차 대신에 책차를 나타낼 땐 그대로 써준다라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를 보세요. 이 예제. 봄호, 봄이라고 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권어차 없이 연어차만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창간호의 권어차 순차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중간부터 시작되는 경우 권어차, 연어차 표시는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주기사항에 써줄 수밖에 없죠. 이게 갑자기 창간호가 1권 4호부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어차피 쓰여져 있는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쓰여져 있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기댈 수밖에 없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용자가 와서 첫 토를 뭔가 봤다고 치자고요. 첫 토를 찾아갔어. 근데 첫 토를 그냥 창간호라고 써놨어. 그럼 이용자는 창간호라는 글씨를 찾을까요? 1권 제4호라는 글씨를 찾을까요? 1권 제4호라고 하는 글씨로 내가 찾던 정보원인지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간호라고 하는 말을 쓴다거나 다른 걸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써주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목록에서 본 정보를 목록에서 이 정보를 보고 해당 정보 자원에 가서 내용을 확인할 테니 알겠죠? 그런 논리로 계속 보세요. 이거 되게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쓰란 이 이유는 목록에서 이 글씨를 보고 정보 자원에 가서 그 내용을 볼 테니까 목록에서 있는 그 글씨 내용대로 정보 자원에 있는 그 표현을 목록에다 옮겨 써라 이런 논리거든요. 자, 됐고 연월차 표시. 연월차는 서력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하고 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어차 날짜르면 연월차 표시는 원가를 묶어서 써주고, 예, 뭐 연월차의 연, 월 이런 거는 뺄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연, 월 등의 문자는 기술한 원칙으로 하지만 연간으로 간행된 자료는 이거는 뺀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요거 주의하세요. 둘 이상의 연 또는 월에 걸쳐 간행될 때는 빗금 쓴다라는 거. 요건 좀 봐둡시다. 그래서 둘 이상의 연, 월일 때는 빗금을 쓰는구나. 그런 거. 권어도 보면은요. 권어도 보면 권어는 또 가운데점을 쓸 때가 있어요. 권어는. 그러니까 1, 2권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1, 2권 이렇게 놓고 뭐 11, 12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권어차의 경우엔 가운데점, 연월일 경우엔 빗금입니다. 요런 패턴이 있으니까 요거 예제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록은 다 예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제 위주로 특히 이런 텍스트 보실 때는 예제 위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 있는 말은 예제를 말로 설명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에 익숙해 있으면 그 다음에 예제 위주로 파악하시면서 용어를 떠올리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타 권어차, 연어차 표시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체계되지 않은 권어차 표시 주기하고 간행물의 표제는 변경되지 않고 권어차, 연어차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에 권어차, 연어차를 기술하고 다음 빈칸 쌍반점 빈칸에 앞세워 변경된 권어차나 연어차를 계속해서 기술한다. 요게 요 부분이 이제 뭐로 봐야 될 부분이냐면 구두법의 샘플 하나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표제는 안 바뀌었는데 권어차, 연어차가 변경됐어. 그러니까 변경 전후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구두법에서 그때 빈칸 쌍반점 빈칸 요걸 사용한다는 거죠. 요건 주의해서 봐두시고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가 변경돼서 새로 독립조록 할 때는 변경된 걸로 당연히 써야 되겠죠. 변경된 권어차를 써야 되겠죠. 이것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창간호나 종간호가 합병호로 간행됐을 때, 자, 요거 가운데점 쓴다는 거 방금 전에 제가 샘플로 말씀드렸었죠. 합병호로. 자, 1, 2호로 연도가 연속될 때는 빗금이었고,
권호가 연속돼서 두 가지가 같이 갈 때는 가운데점이었고, 그쵸? 자, 그 다음에 휴관된 경우 종간호 기재위치에 휴관 권호차 연호차를 기술하고, 복간된 경우 복간이나 어구를 앞세워 복간된 권호차 연호차를 기술하는데, 단 간행물에 복간이라는 어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으로 묶어서 기술하고, 휴관된 기간의 권호차나 연호차는 주기상에 기술한다. 이거 예제를 보세요. 너무 정신없죠? 예제를 보시면 돼요. 1권 1호 이렇게 가다가 복간이 언제 되었다, 요 말을 쓰라는 얘기고, 그죠? 또 주기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관되었다라는 말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를 먼저 보시고, 이거 주의사항인데요. 예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죠. 휴관된 경우 종간호의 기재 위치에 휴관 권호차 연월차를 기술한다. 이제 요거에다가 여기서부터 휴관됐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복간된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 뒤에 복간이란 말을 써주고 16권 1호부터 이제 복간된다. 그럼 휴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요건 예제 위주로 보시는 거. 계속 이 연속관음에서 예제 위주로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 비읍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본에 대한 거 보는 거니까. 자, 발행상. 복제물에 대한 거. 복제물 자체 복제물의 경우에는 복제물 자체 발행상을 기술합니다. 이건 이제 대본의 것이라는 건 원본의 것이죠. 아까 마이크로 자료 계속 얘기하셨죠? 마이크로 자료가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연속관행물이에요. 그럼 이거는 마이크로 자료 복제물이죠. 그럼 이 마이크로 자료가 발행된 게 아니고 그냥 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제작됐지에 대한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복제물의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년 배포년.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휴관 복간 거듭되어 간행물이 휴관년,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고요. 요거는 요 멘트 휴관과 복간에 대한 내용이 기출이 됐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휴관과 복간이 거듭돼 자꾸 바뀌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다 씁니까? 그래서 시작과 끝만, 시작하고 끝만. 죄송합니다. 휴작하고 끝을 써주고 요건 주기상에다 쓴다는 얘기죠. 필요한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관되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휴관과 복간이 거듭되면 매번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거듭되는 거니까. 그래서 휴관연도 복간연도 우리 앞에처럼 막 이렇게 앞에 예제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휴관 복간에 대한 걸 다 쓰고 이렇게 하려니까 참 번거롭고 힘들어. 그러면 차라리 이거 그냥 주기상에다만 써놓자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기술 내용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그죠? 기술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하고 주기사항에다 다 처리를 하자. 점형성이 있는 애들은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약속되어 있는 부분에 써야 되는 건 정형성을 띌 때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정형성이 있는 것은 그냥 정형 형태를만 유지시켜주고 그 이외의 변화 지점들은 다 주기사항에다 써주는 거. 그런 패턴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형태상 갈까요? 형태상은 좀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술 방법 정도. 그 수량은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의 전체 책수를 아랍 숫자를 기술하고, 단위 명칭은 뻔한 내용이니까요. 간행 중에는 종간된 간행물 전체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간되거나 수량이 확인됐을 때 기재할 수 있도록 공란을 비워두고 단위 명칭만 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픈 엔트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자료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를 오픈 엔트리로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발행사항의 뒤에, 연속관행물의 경우에 권호차, 놀차 뒤에, 그 다음에 형태사항의 책수, 그 앞에도 비워놔야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기타 형태사항. 요것도 인쇄자료는 여기 규정에 따라서 기술하고, 나머지 자료들, 그러니까 연속관행물이 담겨져 있는 매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자료의 매체 유형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기타 형태사항은. 어차피 연속관행물은 매체 유전적인 것이고, 연속관행물은 발행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죠.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도 여기에 규정에 준해서 기술하고, 기술 총칙의 규정에 준해서 기술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딸림 자료 등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기사항. 의외로 주기사항이 하나 좀 필요합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행빈도나 이런 거 있죠? 간행빈도. 간행빈도, 그러니까 현재 간행빈도, 이전 간행빈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마크 태그에 어디 쓰이냐면 310, 321 태그에 쓰이는데 얘네들의 마크를 보면은 자동으로 주기사항에 출력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크는. 그래서 간행빈도 이 310, 321 태그 또 362도 마찬가지입니다. 362까지 할까요? 자동으로 주기사항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빈도 그래서 자동으로 주기사항 출력 기능이 있네. 그리고 찾아봤더니 간행빈도는 주기사항에다 쓰는구나. 자, 이게 그 기능이 부여된 이유는 기술 규칙에서 주기사항에 출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앞뒤가 맞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간행빈은 주기사항의 첫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 요소.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순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고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행빈도가 표지 일부로 표시되어서 기술이 되어도 주기사항이, 그러니까 뭐 월간, 주간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쓴다. 이거는 제가 팁으로 많이 했던 있어도 쓴다. 어디 있어도 여기 또 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써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번, 4번은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속간행물 이제 마무리합니다. 연속간행물 마무리하고요. 이제 전자책과 전자저널만 볼 건데, 전자책과 전자저널 제가 규정을 쭉 이렇게 리뷰를 해봤더니 기술 총칙에 있는 내용과 단행본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대부분 아주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었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단행본을 PDF로 그대로 스캔을 떠서 이미지로 스캔을 떠가지고 그걸 전자책으로 만들었다라는 전제로 만든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자책과 전자저널은 많이 다루지는 않고 이제 좀 가볍게 다룰 건데 이건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나왔던 부분이 어디냐면 앞쪽이 나와요. 앞쪽에서 나왔고 이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책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술의 대상, 원격 접근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을 기술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책은 원격 접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자책은 컴퓨터 장치나 휴대기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 형태의 단행본인데 유형이 다음과 같다 돼 있죠. 조심하세요. 이게 이제 기본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인쇄 형태의 단행본은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전자책. 그러니까 스캔 뜬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또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한 전자책.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디지털로만 나왔어요. 인쇄 형태, 디지털 형태 동시에 발행한 전자책. 그러니까 뭐랄까요? 본 디지털로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디지털로 변환된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냐. 그게 기본 유형이에요. 자, 근데 이거 안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기가 좋아요. 이거는 별표. 별표. 아래 유형에는 이 전자책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텍스트가 주가 되지 않느냐. 전자적 데이터. 시간의 지속적으로 이 텍스트가 자꾸 변해. 전자책 만들었는데 자꾸 변하는 경우 있어요. 연속간행물도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연속간행물도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제가 샘플로 가지고 다니는 게 이런 거예요. 월간 윤종신.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변하잖아요. 그리고 페이지도 변하고 내용이 차후에 계속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호작용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전자책의 컨셉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전자책이라고 친다면 방금 전에 본 건 전자저널이지만, 그래서 뭔가 자꾸 바뀌어. 이런 거는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서지적인 어떤 안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북, 리더기, 컴퓨터, 스마트폰, 기타, 컴퓨터 장치 등 전자물질을 통해서 영사될 필요가 없는 텍스트. 또 오디오북, 동영상북 등 특정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멀티미디어 혹은 상호작용 형식의 전자책. 이런 거죠.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형식.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스타일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북 이런 거 같은 거 특히 오디오북도 마찬가지.
전자책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 얘기입니다. 전자책에는 자료특성상 적용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자료특성상은 언제 쓰지 않죠? 우리 전자자료는 자료특성상을 적용하죠. 그죠? 전자자료는 자료특성상을 적용합니다. 자료의 내용 및 크기를 적용하는데 전자책은 자료특성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단행본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단행본처럼 안 쓰는구나. 형태상의 크기는 전자책에 적용하지 않는다. 형태상에서 크기 300$C예요. 그쵸? 이거 전자책은 지금 원격제에 있는 건데 이 형태상의 크기는 물리적 크기예요, 내용적 크기예요. 물리적 크기죠. 그래서 물리적 크기는 전자책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물리적으로 만질 수가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매체에 담겨져 있는 자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등록표제, 그 다음에 등록표제 이거는 당연히 연속관행물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주기의 종류와 기재 순서 요거 주의하세요. 주기사항에선 다른 기술총칙에서 봤던 애들 말고 플러스에서 이 자료만의 주기사항이 존재하는데 요게 이 자료만의 주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자자료의 자료특성상 우리 시스템 조건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고요. 시스템 조건 있죠. 이거 시스템 조건에 관한 사항 요걸 해서 모델명 보고 그 다음에 기억 용량 보고 운영체제 보고 소프트웨어 조건 보고 주변 장치 보고 이런 그 순서를 지키는 것 같이 자 주기의 종류에 요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기사 파일 특성에 관한 제 요소를 다음 같은 순서로 써서 파일 유형, 부호 형식, 파일 크기, 해상도, 전송 속도 등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전자책 몇 개 해봤는데요. 대부분 파일 유형 정도 기술하고 하다가 보면 거의 끝나요. 그리고 전자책 형태에서 이 크기 같은 건 거의 기술 안 돼요. 해상도 표현 힘들어요. 전송 속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한번 몇 개 전자책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더니 해봤자 파일 유형 정도나 가능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경험에 의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써야 돼요. 순서대로 파일 유형부터 부호 형식, 파일 크기, 해상도. 그래서 여기 파일 유형이 이미지 파일이다 이거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80KB 요게 이제 파일 크기를 기술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자, 시스템 조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앞에서 전자자료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어요. 그래서 쌍반점 빈칸, 쌍반점 빈칸 이렇게 쓴다라는 것도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격 접근만 가능한 거는 또 주기한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넘어갔죠. 자, 그 다음 바로 전자저널 갑니다. 전자저널도 유형은 앞에 전자책과 같아요. 인쇄 형태 연속관행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했을 때, 디지털 형태로만 발행됐을 때, 동시에 가고 있을 때. 아래 유형에는 이 전자책 기술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단행본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과 4가지고요. 전자저널에서 적용하지 않는 거 3가지입니다. 알겠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전자책 기술규칙을 전자저널 기술규칙인데요. 오타네요. 전자저널 기술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텍스트가 주가되지 않는 전자적 데이터. 그 다음에 이북 리더기 뭐 이런 거 아까 똑같죠? 그렇죠? 오디오 저널, 동영상 저널, 뭐 이렇게 상호작용형 형식의 전자저널. 아까 봤던 그 월간 윤종신 같은 그런 저널이 상호작용형 저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책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텍스트 요거만 빠지죠. 그 정도 차이로 알아두세요.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중 전자저널에 기술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놓고 기술규칙 적용하지 않는 자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써놓고 1, 2, 3번을 이걸 써주고요. 아까 전자책에 있었던 거 그거 하나를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말은 다 맞죠. 어디서 봤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차이만 딱 봐두시면 되는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지점은 아까 전자책하고 비교해서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표제나 판표시가 변경되거나 합철된 전자저널의 경우에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본표제나 판표시가 변경된 전자저널은 새로운 목록 레코드 작성한다. 이게 앞에 연속관행물에서 봤었던 거죠? 독립조록한다는 소리죠. 같은 말이에요. 제목이 바뀌었으니 독립조록한다는 얘기. 또 형태상에서의 크기는 전자책에 적용하지 않는다. 역시 형태상의 크기 전자책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은 전자저널에도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자꾸 전자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네, 똑같습니다. 주기, 종류와 기재 순서 요것도 아까 연속관행물 인쇄본이나 이런 전자저널 말고요. 아까 봤던 연속관행물도 간행빈도에 대한 주기가 첫 번째 쓰이는 거고 규정이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파일 특성과 시스템 조건에 관한 주기. 요게 단행본하고 디지털 파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것처럼 연속 관행물도 같은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다 보면 비슷한 패턴들 되게 많구나 해서 전자저널이나 전자책이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고 교재에서 그 기술 대상에 해당하는 것 그거 내용들 아까 제가 표시해드렸던 그 기본적인 몇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브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제 표준 생략하는 애들, 화상자료, 녹음자료, 마이크로자료에서 표준 생략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표준인가, 근데 이건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안 쓰는구나라는 걸 참고해라. 요 것이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건 요 두 개죠. 슬라이드의 표준 크기, 마이크로자료의 표준 크기, 나머지는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자원들이고, 그 다음에 자료 유형별 기타 형태상 기술 순서에서도 제가 슬라이드에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는 책이라서 암기법을 넣기가 좀 뭐해가지고 안 넣었고요. 여기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순서를 기타 형태상 기술 순서 어떤 것들인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각각 자료마다 샘플 하나 정도씩을 눈에 익혀 놓으세요. 외워놓으란 말 하긴 좀 뭐하고요.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도서 자료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잠깐 앞에 내용을 좀 복습, 리마인드 한번 합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진 빠지거든요. 힘들다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뭘 중요하다고 체크하며 봤는지 정도는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거 아마 이게 줄줄줄 이어지는 거라 하지만 그냥 넘어가선 안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이어지고 좀 지루하기도 했으니까 조금만 더 리마인드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료부터 봐야 되겠죠. 지도자료에서는 처음에 이 지도책의 경우 조심하자 그랬어요. 단행본의 규칙에 따라간다 라고 했었던 거 요거 위주로만 표시된 것만 볼 거예요. 자, 됐고 나머지는 축적 및 좌표 사항에서 요 크기에 대한 부분 있죠. 축소율이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이거의 숫자 크기 표현이 다른 거, 요 정도 봐두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위도 분점 표시의 구두법 신텍스, 이걸 말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정도 확인하시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타 형태상의 역시 순서는 맨날 얘기했고요. 넘어가고요. 자, 악보도 그냥 한번 눈여겨봐두자 했던 거, 표지와 책임표상에서 나왔던 거, 옛날 그 책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봐두시는데, 악보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거든요. 자, 표제 관련 정도 없고,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요거는 나올 게 뭐냐면,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이게 이제, 자료 특성 사항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료 특성 사항은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으뜸정으로 표시된 그대로 쓴다는 얘기도 했었고, 표지와 책임표상은 다른 기술사항에 악보의 종류가 포함됐을 때는 생략한다는 얘기도 했었으니 그것만 좀 주의 깊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태사항에서 총보, 파트보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신텍스 있었죠. 덧셈 쓰는 거 여기 덧셈 쓰는 거 한번 있었던 거 우리 봤었어요. 자, 또 넘어가고 녹음 자료로 갑니다. 녹음 자료에서 책임 표시 주의할 것. 책임 표시에 뭐가 있어요? 연주자, 취입자, 가수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독특했었고요. 왜냐면 이런 거는 보통 배역진, 이런 식의 어떤 출연한 사람들 정도의 수준에서는 책임 표시의 범위에 넣지 않는데 여기서는 가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하니까 주의하자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사항에서 미발행 자료 같은 경우에는 SL, SN 이런 거 자체를 쓰지 않는다. 요거 특징이었던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형태상에서도 5분의 규정이 있었던 거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봐두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봤었으니까요. 자, 기타 형태상에서는 범위는 계속 했었던 거고요. 아스돌, 아모돌, 디스돌 했었던 거죠. 다 돌비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라도 알아두자. 여기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크기에서는 소수 2자리까지 쓴다라는 게 좀 특이했었는데 녹음자는 일반적으로 소수점 2자리인데 또 밑에 보면 또 1자리짜리가 또 있었죠. 그런 거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 안 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화상자료, 영상자료에서는 뭐 기술사항별 정보만 좀 주의 있게 봐두시고 영사장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료냐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작품의 본표제의 범위,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뒤에 가면 입체자료도 비슷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광고에 대한 그 표현 있죠. 광고 필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뭐에 나오냐면 예고편에 대한 거 나왔죠. 예고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가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연기자나 배우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표시했었던 거. 자,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서 뭐 그 다음엔 좀 가볍게 보시고요. 5분 규정도 잠깐 지나갔던 것 같고, 화상자료 영상자료 넘어가고요. 자, 전자자료 가서 보시면은 기술사항별 정보원의 어떤 패턴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판 표시는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별표 안 쳐놨네요. 자, 판 표시 요거는 중요하니까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내용이고 판 표시는 중요하니까 꼭 한번 봐두시고요. 내용 변경이 있으면 뭐다? 내용 변경이 있어야 판이다.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판이다 이거예요. 조금 변경이 있어도 사소하거나 저런 것들 있죠. 내용이 바뀌지 않았던 것들은 취급하지 않고요. 형태사항에서는 이 앞에 특정자료 종별에 사용되는 용어는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앞에 입체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죠. 그냥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딱 이걸 써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출이 됐었던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CD롬이라고 다이렉트로 먼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네, 그거 기타 형태상에서는 순서를 말씀드렸었고요. 순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뭐 쓰지 않는다 얘기했었고요. 자, 주기사항 요거 시스템 조건의 순서가 있었다 그랬었죠. 시스템 조건의 순서 요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입체자료는 넘어가고, 입체자료하고 표지와 책임표 사항에서 아까 미술자료에서 봤었던 거랑 비슷한 컨셉이 하나 더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설명드렸는데 본표지의 일부로 작품 번호 같은 건 본표지의 일부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책임표시 생략의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공예품, 박물자료, 역사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은 누구 건지는 알 수 없으니까 책임표시 생략의 개념. 그 다음에 축소 확대율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뭐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것도 그냥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자료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등장은 많이 하지 않지만 여기 세 번째 제 느낌표 쳐준 거 마이크로 자료에서 자료 특성상은 지도, 악보, 연속 간행물의 자료 특성상을 쓴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발행사항도 또 발행지불명 SL 안 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형태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연속 간행물. 요거는 좀 기출이 있었으니 주의하자. 그래서 독립조록, 본표제도 그렇지만 판이 바뀌어도 독립조록 한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기술사항별 정보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표제 여기 이 부분 있죠? 그 활자 크기를 가지고 이거를 관제로 처리할지 표지의 일부로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있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화보나 뭐 회보, 월보, 논문집 이렇게 개별화가 곤란한 제목에 대한 것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연관조록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급하는 거 있었죠. 표제가 바뀌고 판이 바뀌고 어떻게 이동되고 하는 거, 바로 전 거, 바로 다음 거, 이전 거, 이후 것만 따져간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일씨만 편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책임표시 안 쓴다라는 말, 요것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 권어차, 놀차에 대한 신텍스 정도는 꼭 알아두자 라는 거. 변경됐을 때 신텍스도 있었죠. 그런 것 좀 알아두자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권어차 표시에서 봄, 여름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그건 그대로 쓴다는 얘기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휴관과 복관이 된 거. 요거 기출됐었던 거거든요. 요 멘트들 있죠. 휴관과 복관이 계속됐을 때 이걸 다 일일이 기술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써야 할까?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발행사항도 마찬가지. 발행사항에서도 휴관과 복관이 거듭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사항에서 간행빈도에 관한 주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봤고요. 자, 그 다음 전자책으로 갔을 때 그 대상,
전자책 기술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 어떤 것인가, 전자책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텍스트, 이런 거는 전자책은 적용되지만 연속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 뭐 형태상 크게 안 쓴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주기의 종류와 기재 순서, 요거 한번 알아두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자저널도 마찬가지 맥락 안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오타가 있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오타는 제가 나중에 개정할 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저널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분량이 되게 많아요. 자료 종류도 많고 한데, 여기서는 가볍게 아, 이런 거였구나, 시험 전에 한번 보고 가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그냥 귀로만 드러나도 되고요. 이런 말 자체를, 아, 이런 말 계속 드러났던 것 같다, 눈으로만 예제로라도 좀 봐놓고, 그래서 비도서 자료가 나왔을 때 어이쿠야 나 이거 안 봤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면 돼요. 당황하면 정답률 뚝 떨어집니다. 당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게라도 봐놓는 것, 천천히 익숙하게, 너무 조급해하면 될 것도 안 되니까 천천히 익숙하게 한번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공개 강의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 실제 강의 듣다 보면 무한반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딱히 비용 대비, 시간 투자 대비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서 이거를 그냥 제가 공개 강의로 넣는 겁니다. 됐죠? 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비도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